오늘은 올 연말, 이제 뭐 연말이래 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방송이 확정된 대형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세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점, 흥미로운 점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아시는 것처럼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새로운 시즌 미스터 트롯 4가 올해 연말 12월 달이 되겠죠. 론칭을 한다고 벌써부터 예고가 진작이 됐습니다. 민병주 CP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작 총괄을 맡고 있죠. 이 사람이 벌써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4 기자간담회 때 탑7 가수들과 함께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 MBN 무명전설 시즌 1이 되겠죠. 이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내고 전설의 산의 스피노프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굉장히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시즌 제작을 할 거냐라는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먼저 MBN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하기는 할 거다.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무명전설 시즌2 방송을 할 건데 남자 편을 할지 여자 편을 할지 그걸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런 참 묘한 얘기를 해요. 아니 무명전설 시즌1이 남자 편이었으니 무명전설 시즌2는 당연히 여자 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송사들 심지어는 MBN이 서혜진 PD와 결별하기 전에 했던 현역가왕 같은 경우에도 퐁당퐁당이었어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TV조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뜻밖의 MBN은 퐁당퐁당이 아니라 퐁퐁을 선택합니다. 남자 또 남자. 그래서 무명전설 시즌2도 론칭을 하는데 남자 편을 하기로 결정이 됐죠. 이미. 그 왜 그러느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트로트 팬덤 성비가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저런 원인 때문에 통상적으로 트로트 가수,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젊은 트로트 가수들, 트로트 스타들은 여자보다는 남자 가수들이 인기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당연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도 남자 편이 여자 편보다 통상적으로 인기가 더 있고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스피노프 프로그램 전국 투어 콘서트의 흥행도 남자 오디션 프로그램 편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는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4 하죠. 또 서혜진 PD가 크레아 스튜디오 현역가왕 시즌 4 하죠. 그것도 남자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무명전설만 여자편을 했다가는 샌드위치를 당하게 생긴 겁니다. 무명전설만 뭐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제가 여자 남자 차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편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약한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들은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편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다. 자, 현역가왕 같은 경우에도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가 MBN하고 결별했죠. 그래서 지금 뭐 딴살림을 차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티빙에서 가왕쇼를 지금 한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대 가왕부터 3대 가왕 전유진, 박서진, 홍지윤 씨가 센터 전쟁을 벌이고 역대 주요 가수들 탑7들이 도우미 가수로 출연해서 함께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그런 컨셉. 그게 한 3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을 겨울 들어서는 그때까지 가왕쇼가 끝나면 바로 바통 터치 현역 가왕 4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잠깐 보면요. 크레아 스튜디오는 현역 가왕 4 역시 올해 연말 방송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새로운 스타와 무대를 탄생시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쏠린다. 지금까지 이 기사 나온 뒤에 현역가왕포
제작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 없었습니다. 그럼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는 초유의 대형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의 3파전. 그동안은 2파전이었죠. MBN 서혜진 PD가 합작한 현역가왕 시리즈, 그리고 TV조선에서는 미스트롯 아니면 미스터트롯 새로운 시즌에서 2파전이었는데 올해는 3파전이에요. 초유의 3파전. 예, 요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동시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현역가왕 시즌4 남자편, 무명전설 시즌2 요것도 남자편 하기로 했고, 미스터트롯4 요거 당연히 남자편. 야,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구인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올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초비상 사상 초유의 구인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실까? 아니, 김백도 씨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트로트 가수 한번 돼보려고, 트로트 스타 한번 돼보려고 지금 안달에 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인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구별된 참가자 후보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 장르 가수들인 경우엔 뭐 이미 기존에 나왔던 가수들 말고 지금까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은 발라드나 뭐 락발라드, 뭐 R&B 같은 타 장르 가수들 중에 초대역급 가수들 이름만 대면 아니 저 가수가 뭐가 아쉬워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이 정도 되는 급의 가수들, 남자 가수들이 되겠죠. 그런 가수들을 섭외해야 시청률은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런 가수들 찾아서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두 군데에서 지금 제의가 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가수들이 만약에 있다. 어떤 가수가 트로트 좀 해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그게 현역가왕 4 제작진만 알겠어요? 그 소문이 무명전설 그리고 TV조선에도 다 퍼지겠죠? 서로 전화해서 우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구인난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무명이라든가 무명 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초보 정말 생 초보 가수들 초보가 아니라 가수도 아닌 정말 가수를 해본 적이 없는 생 초짜 참가자들 이런 경우에도 실력 있는 정말 최종 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나요. 와 어디 저기 영등포에 사는 아무개 저 부산에 사는 누구 노래 잘하기로 트로트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무명 가수지만 가수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제작진들이 압니다. 신기하게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현역가왕4에도 우리의 현역가왕4는 뭐 거기는 무명 가수들만 가능하겠죠. 음원을 출시한 적이 있는 뭐 기성 가수니까. 아무튼 무명 가수들이라고 해도 그리고 뭐 생초보 같은 경우에도 무명유설 2에도 나와 주십시오. 미스터트롯 4에도 나와 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당신은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명 가수고 생초짜 가수 지망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소문난 사람들은 제작진이 섭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선택지가 3군데나 되니까 골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구인난에 빠졌을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다. 자, 지금 미스터트롯 시즌4 같은 경우에 모집 기간을 8월 31일 얼마 안 남았네요. 이때까지 정말 목표치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쓸만한 참가자들을 모집할 수, 만약에 아직 한참 멀었다 하면은 2차 모집 기간을 또, 발효를 하겠죠. 무명전설 시즌2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여기는 1차 모집 기간이라고 해놨네. 1차 모집에 다 쓸만한 인재를 모집하지 못할 거라고 산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8월 28일, 여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 아마 2차 모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무명전설 시즌2는. 지금 자세한 디테일한 사정은 모르지만 구인난에 빠졌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현역가왕 시즌4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 시즌4는 어차피 음원을 낸 경력이 있는 기성 가수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참가자 모집을 그렇게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죠. 어차피 후보군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음원을 낸 가수들, 타장르 가수들도 뭐 네임드 가수들 중에 섭외를 하고 이럴 테니까 제작진이 직접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가수들은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는 가수들도 있겠지만 어떤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명전설에서도 좀 나와달라고 하고 미스터 트롯 4에서도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어디 나가는 게 저한테 제일 좋을지.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가수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TV조선 미스터 트롯 4 같은 경우에 트로트 오디션의 종가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이걸로만 먹고 살 수 없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올해부터는 펼쳐집니다. 왜냐? 반복되는 오디션으로 실력 있는 참가자 찾기가 매우 어렵고 올해는 또 거기다가 3파전이다. 미스터 트롯 시즌 1부터 이제 미스터 트롯 시즌 4까지 뭐 여자 편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남자 편 오디션 프로그램만 4번이에요. 그러면 MBN에서도 했었죠. 옛날에 지상파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죠. 그러니까 나온 사람은 다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기 나왔던 참가자가 여기 또 나오고 저기 또 나오고 작년에 나왔던 사람 올해 또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던 사람 삼수생도 뭐 여러 명이고 이렇게 되니까 기성 가수 같은 경우에 재도전하고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본 사람 또 보게 되는데 또 보더라도 뭔가 참신하게 더 발전된 뭐 손비나 씨처럼 신인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도 녹록치 않습니다. 네, 실력과 스타성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주는 묘한 매력들이 있어야 정말 무명 가수라든가 아니면 생초짜 가수 지망생들이든 그래야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적어도 뭐 준결승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고 중도에 탈락해버리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실력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 4에서만 입지를 하지가 않는다 올해는. 그 부분. 자, 무명전설 시즌2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번에 지기 싫어서 약간 무리해서 남자편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시 론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는 3파전이기 때문에 구인난에 빠질 수 있다. 괜찮은 참가자들은 씨가 말랐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집의 문을 활짝 열었죠. 트로트 가수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무명 가수, 그리고 가수 지망생, 뭐 보이그룹 출신, 발라드 가수, 록 가수, 댄스 가수, 크로스오버 장르, 배우, 뭐 개그맨, 방송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틱토커, 학생, 직장인 누구나 다.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남자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무나 다 오십시오. 노래 좋아하기만 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시즌 2 때도 괜찮은 참가자를 구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다. 참가자들만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특히 올해부터는 제작진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들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인 것이죠. 현역 가왕 시즌 4 같은 경우에도 다르진 않습니다. 약간 차별화는 있죠. 현역 가왕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시즌 4나 무명전설 시즌 2와 다르게 기성 가수들, 음원을 출시한 경력이 있는 기성 가수들 안에서만 모집을 하니까 약간 차별화된 측면이 있지만 뭐 겹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전설 시즌 2나 미스터 트롯 시즌 4 같은 경우에도 기성 가수들 다 참가자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겹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어쨌든 검증된 기성 가수들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는 차별화는 있고, 네, 섭외 전략, 기성 가수들 대상이 참가자 모집 공고 필수 아니다. 네, 제작진이 섭외 시도한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자,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냐? 현역 가왕 4에 어차피 트로트 기성 가수들은 다 아는 사람들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초기 시청률을 잡기 위해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현역 가왕 시즌 4에 나올 수 있어? 타 장르 초대형 가수를 섭외할 수 있느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환희 씨가 나왔잖아요. 조금 저는 아쉬웠다고 봅니다. 예, 뭐 환희 씨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약간 좀 약한 카드 아니었느냐. 그래서 요번에는 가령 뭐 조성모 씨라든가 가능하다면 심지어 김건모 씨가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도의 초대형 스타급 타장르 가수를 섭외한다면 현역가왕 시즌4는 아무리 3파전이라도 적어도 초기부터 중반부까지의 시청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단히 우위에서 시청률 전쟁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뭐 그게 가능할지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지금도 아마 현역가와 시즌4 제작진들,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 제작진들은 지금 힘을 쏟고 있을 겁니다. 야, 이 가수만 우리가 섭외할 수 있으면 시청률은 따놓은 당상이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역가왕 시즌4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티빙 가왕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크레아 스튜디오 제작으로 티빙 OTT에서 요거는 TV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티빙 OTT에서만 하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그 뭐 어쩔 수가 없죠. 티빙에서만 독점하니까. 현역가왕 시즌4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아까 신문기사에 나왔죠. 방송이란 표현은 통상 OTT 플랫폼 독점 공개하는 콘텐츠에는 쓰지 않습니다. OTT 플랫폼 독점 공개하는 뭐 가왕쇼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방송한다라고 안 하고 공개한다, 독점 공개한다, 독점 스트리밍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가왕 시즌4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송사에서든 방송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TV조선이나 MBN 빼고겠죠. 지상파 3사 아니면은 종합편성 채널의 다른 채널들, 뭐 JTBC가 됐든 뭐 채널 A가 됐든 아니면은 티빙이 지금 CJ그룹 소속 계열사 아닙니까? 그 같은 그룹 계열사인 TVN이나 엠넷 같은 곳에서도 방송을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 티빙에 공개를 한다든가 넷플릭스에 공개를 한다든가 OTT 플랫폼에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어디서 방송을 한다는 건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그냥 그렇다는 표현을 쓰긴 어쩌습니다만 실력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참가자들이야 뭐 얼마든지 모집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화제성이 있는 참가자들 그리고 실력이 출중한 숨은 제야의 고수들은 오히려 그들을 섭외하기 위한 제작진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자들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TV조선에서 미스트롯 새로운 시즌을 이제 기획하면서 고 최진실 배우님의 딸이 있죠. 아들이 오빠고 딸이 이 동생 아닙니까? 고 최진실 씨의 딸에게 섭외 요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고 사실 그러면 서로 이제 없던 일로 하고 묻는 게 통상적인데 그 고 최진실 씨의 따님이 자기 SNS에 이렇게 나한테 미스트롯 제작진이 말을 걸어왔다. 섭외 요청을 했다. 당신이 우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면 되게 좀 화제가 되고 당신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가수로 활동한 적도 없고 가수의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뭐 노래를 잘 부를지 뭐 그냥 평범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고 최진실 씨의 따님이라는 그 화제성만 가지고 제작진이 섭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사실 무책임한 부분입니까? 그때도 그런 정도로 몸이 달아 있었는데 제작진들이 뭐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차지하고 그냥 화제성 하나만 보고도 우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할 정도인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더 하겠죠. 그래서 제가 초비상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절대 과도한 예측이 아니다. 누가 먼저 좋은 참가자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승부가 갈리게 될 겁니다. 올해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논점을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는 참가자들의 우위에 있는 그런 구도가 돼버린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시청률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건 맞지만, 일단 방송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참가자는 철저하게 을이 되고 방송사 제작진이 갑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현역가왕에 출연했던 김의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의영 씨 같은 경우에 이미 미스트롯2에서 최종 5위를 하고 탑7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랬던 가수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값도 있지 않습니까? 김의영 씨 노래 잘 부르잖아요. 시원하게 노래 부른다. 이제 그런 평도 받고 있는데, 현역가왕 3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중도 탈락을 했어요. 근데 현역가왕 3에 나와서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든지 하여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미스트롯 2에도 최종 5위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현역가왕 3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영 씨가 미스트롯2에 최종 5위하고 거기서 탑7으로 활동할 때는 좋았고, 언론 보도도 되고, 뭐 여기저기 지방 행사에서도 불러줬는데, 그게 활동이 딱 종료되고 나니까, 다시 미스트롯2 참가하기 전 현실로, 그 전 현실로 원상 복귀가 되더라. 이건 좋은 원상 복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경연 프로그램인지 경연 프로그램이 나인지 내 정체성 자체, 가수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헷갈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다시 거의 반무명 가수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뭔가라도 하나 더 내가 해봐야겠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현역가왕 3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아쉽게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아쉬운데, 그게 이런 김희영 씨 정도 되는 네임밸류가 있는 가수들조차 이러니 무명 가수들은 어떻겠어요? 한 사람 더 박민수 씨 무명전설 시즌 1에 나와서 아쉽게도 결승 1차전에서 최종 8위로 7위까지 결승전 올라가고 이제 탑7으로 활동하는데 한 단계 밑에서 정말 아쉽게 탈락을 했죠. 박민수 씨 같은 경우에도 무명전설 시즌 1에 나와서, 아니 박민수 씨 같은 경우도 같은 MBN 불타는 트롯맨 최종 5위까지 하고 거기서 탑7으로 활동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명전설의 시즌 1에 또 나오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박민수 씨가 김희영 씨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5위하고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최종 탑7으로 활동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거 활동 딱 종료하고 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방송사에도 얼굴 내밀 수 없고, 언론들도 보도도 안 해주고, 다시 반무명 시절로 돌아가.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무명전설 시즌 1에 나왔습니다. 김희영 씨, 박민수 씨 같은 네임드 가수들조차 이런 형편이에요. 물론 가령 뭐 이명웅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용빈 씨라든가, 그렇죠, 박서진 씨 같은 그런 대여급, 초대여급, 초대형 가수로 발돋움한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가수들은 당연히 예외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글쎄 그만하다는 표현은 좀 사실은 이 가수들에게 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형 혹은 대형 스타급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최종 탑7 안에는 들었지만 그런 가수들, 뭐 중도 탈락한 가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가수들조차 공식 활동 기간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도로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요, 하나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형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한 트로트,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 또다시 새로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또 제가 짚어드릴게요. 바로 어제 8월 트로트 가수 최신판이죠.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브랜드 평판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가수의 이름값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인기 순위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요게 발표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는 무려 68개월간 1위예요. 대단하네요. 2위가 박지현 씨, 3위가 이찬원, 4위가 장한별, 5위 성리, 6위 김용빈, 7위 송가인. 6위까지는 전부 다 남자 가수죠. 예. 그리고 전부 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젊은 남자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채로 온 게 장한별 씨하고 성리 씨. 무명전설 시즌1 1위와 3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명전설은 사실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는 후발주자인데, 그리고 MBN이 서혜진 PD와 결별로 독립적으로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인데도 남자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까지 순위를 치고 올라올 수 있었어요.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TV조선에서 방송했던 미스트롯 시즌4 같은 경우에 이소나 씨 우승했는데 30위권 안에 없어요. 허찬미 씨 없어요. 홍성윤 씨 3위 했는데 없어요. 하루 씨는 3위 했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명전설. 이 정도로 여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게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녀 차별 절대 하지 말자 주의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끝발이 밀립니다.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여기 8월 가수 브랜드 평판만 봐도 극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1위부터 6위까지 남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신 젊은 가수들. 8위 영탁 씨도 마찬가지, 박서진 씨도 마찬가지. 10위에 가서야 전유진 씨 이름이 보이네요. 여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의 출신자 전유진 씨가 제일 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도 다 남자. 양지연 씨 15위고, 예, 그리고 김태연 양, 장윤정 씨가 뭐 원래 활동했던 가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만 보더라도 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거의 집착적으로 자기 인생을 투사할 수밖에 없는가,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가가 극명하게 나오고,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더 선호받는가, 선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 브랜드 평판 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정말 MBN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 쪽도 그렇고 회심의 남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카드를 가지고 대격돌을 펼치는 그런 연말이 되고, 뭐 어쨌든 트로트 팬덤 여러분들은 구경거리가 많은 올해 연말이 될 것이다. 과연 어떤 제작진, 어떤 방송사가 정말 될성 부른 나무, 그리고 야, 이 가수가 어떻게 나오지 않은 초대역급 타장르 가수를 섭외를 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게 될 것인가. 요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